안녕하세요. 컵바이군입니다. 벌써 13번째네요. 패턴 분석. 다음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 정도면 아마 강의가 전체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만화에 1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중간중간에 많고, 또 전체적인 범위에서 어떤 범위를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지 혹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사설이 길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가능하면 20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강의가 조금씩 이제 잘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가 좀 작아졌죠. 그래서 원래 두세 개 정도 패턴을 묶어서 많으면 네다섯 개 정도까지 묶어서 하나의 패턴으로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뭐 두 개 정도의 패턴을 한 단위로 다루는 강의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한번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나서 다음번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나 매도 전략을 어떻게 삼느냐, 만드느냐, 혹은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깨닫느냐, 이런 종합적인 기술적인 분석의 어떤 단계로 같이 가시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좀 강의가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필요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믿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남았어요. 다음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시간 계획을 잘 못 세운 것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일단 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파동 분들을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보겠다. 종합적으로 사이클, 즉 순환과 파동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론들 몇 가지를 다뤄보고 갈 거예요. 그 안에는 물론 엘리어트 파동도 포함됩니다. 예, 그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래량 안 했었는데 거래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지표를 다뤄야 되는데 그 보조지표 중에는 거래량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그런 보조지표들이 효율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먼저 좀 다루고 나서 보조지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볼 건데, 지지 저항 부분들은 투자 전략과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걸 제가 따로 챕터를 뗄지는 지금 저도 좀 고민하고 있어서, 그 고민이 좀 끝나면 지지 저항 부분들을 별도로 좀 자세하게 다룰지, 아니면 그 부분들을 그 매매 전략이나 아니면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활용 부분에서 다룰지,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V자와 역V자 패턴이라고 다룰 건데요. 영어로 딱 보니까 스파이크라고 써 있어요. 저는 영어로 하면 역시 V나 역V라고, 인버스 V나 리버스 V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죠? 스파이크라고 해요. 그죠? 스파이크가 뭐죠, 여러분들? 뾰족 튀어나온 부분,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이 스파이크잖아요. 예를 들면 얼음을 이렇게 찍는 얼음 찍기, 이런 것도 스파이크라고 부르고,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스파이크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예요. 뾰족한 부분이. 지금까지 뾰족한 부분이 2개, 3개, 그 이상 나왔었죠. 예를 들면 원형 같은 경우는 뾰족한 부분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그런 것들이 원형 천장이나 원형 바닥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장기간 동안에, 그죠? 어떤 경우는 1년이 넘는 원형 천장이나 원형 바닥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게 될 이 스파이크 혹은 V자, 역V자형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요. 길어야 한 달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보시게 되면 베어리시 스파이크하고 불리시 스파이크가 있는데, 베어하고 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영미권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걸 상징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베어하고 불이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냐 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곰이 사냥감이나 아니면 적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일어서서 일단 뒷발로 일어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발로 아래쪽으로 내려치죠. 예를 들면 무슨
뭐 사슴이나 뭐 아니면 상대방 늑대나 이런 것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죠? 앞발로 적의 머리를 내려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게 곰이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황소가 공격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죠? 최대한 자세를 낮췄다가 뿔로 받아서 들어 올리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공격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락,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동작들을 일컬어서 베어리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뿔로 받아서 들어 올리는 것 같은 동작을 볼리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베어리시 스파이크는 저희가 순서와는 다르게 역 V자 패턴이고요. 그리고 불리시 스파이크가 바로 V자형 패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어리시 스파이크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환되는 패턴 다루고 있잖아요. 불리시 스파이크는 뭐예요? 한참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올라가 버려요. 이런 동작을 취합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주식 내부적인 그 주가의 가격 내부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충분하게 급격하게 어떤 반등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 지금까지의 어떤 신호들을 보였다는가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상당 부분은요. 급격한 가격 급격한 외부의 충격이나 뉴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수반하고 있어요. 자, V자 역V자형 패턴을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야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앞의 패턴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모양이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야 V자 혹은 역V자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급격한 가격 움직임 후 빠른 반전이 일어나는 차트 형태. 그것이 하락 반전이든 상승 반전이든 따지지 않고 반전이 일어나는 형태를 V자형, 역V자형 패턴이라고 부르고, V자형 패턴은 뭐예요? 강한 하락 후 강한 상승이 일어날 경우 V자형 패턴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역V자형 패턴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보고 싶지 않은 패턴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 전에 물량을 확보하셨다라고 하면 빠지기 전에 빠른 속도로 이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빠지시면 되니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락 전환이 되는 거니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오른쪽에 보이시는 블리시 스파이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당히 좀 환영하죠, 한마디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죠. 내려갔다가 바로 급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나 외부 충격, 이런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등이 지속적인 추세 전환인지 단기 반등인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잘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불리시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저희 V자형 패턴 있죠? 요거 여러분들 주식을 그때 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이 한번 경험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이 대격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2020년 3월이에요. 2020년 3월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코로나요. 근데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전부 다 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L자형으로 장기적인 침체형의 모양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L자형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은 망하지 않아요. 다시 반등해서 일정 수준을 회복한 다음에 횡보하거나 약간의 하락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죠. 일시적인 충격의 회복은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현상이 언제 또 있었죠? 2008년에도 있었어요. 금융위기 때. 그럴 때도 있었고, 2014년에도 작은 게 있긴 했고, 이렇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코로나가 나타나서 3년 동안 창궐하고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놨지만 V자형 반등이 나타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뭐예요? 외부 영역, 외부 충격을, 외부의 뉴스를 수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게
V자형, 역V자형이에요. 모양부터 보시죠. 예. 자, V자형 패턴인데요. 요거는 좀 제가 모호한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예, 모호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이거 V자형 패턴 아니에요? 완벽하게 여기까지 회복하지 않았잖아요. 요 목선이 거의 일자형으로 나타나야 V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하다 흘러내렸잖아요. 반등이 하는 게 아니라 흘러내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진짜 V자형 모양은 어디서 나타나죠? 여기서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만약에 여기쯤에서라도 확보를 하신 분, 혹은 그 전에 여기서라도 가지고 계셨던 분 있었으면, 물론 이 위에서 흘러내리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 들지만, 이런 경우 굉장히 좀 뿌듯하죠. 네. 예, 이런 것들은 뭐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V자형 패턴 자체가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패턴도 잘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강력하게 V자형 패턴을 만들고 반전을 이뤄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환형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되셨죠? 보이시죠? 예. 근데 뭐 여러분들 나중에 잘 이제 쫓아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가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역V자형 패턴은 요거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요 V자형 패턴 이야기를 할 때요. 요게 어느 점이냐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거의 바닥권입니다. 여기가 거의 바닥권이에요. 예, 바닥권일 때 전환형 패턴이 나타나고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국면의 전환이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이것도 역시 언뜻 보기에는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겠으나 상당히 높은 범위에서 만들어진, 거의 꼭대기에서 만들어진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락하죠. 결국 V자를 만들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하락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다시 하락하는 형태로, 반등 살짝 했다가 하락하는 형태로 이 그래프가 완성, 혹은 이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그래프라고 자꾸 얘기를 하네요. 차트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역V자형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다르게 뭘 만들어내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냥 바로 빠졌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형태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세의 전환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요? 상승해서 하락으로. 그죠? 두 개도 만들지 않았어요. 봉을 두 개도 만들지 않고 하나만으로 그냥 끝내버렸네요. 그죠? 이런 사례들 보실 수가 있는데, 아주 자주 나타나는, 죄송합니다. 아주 자주 나타나는 패턴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패턴들은 어떻다고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 패턴이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가지고 앞으로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다. 패턴이 발생하는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고신호로서 특정한 어떤 그 차트의 모양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제로 저희가 봐야 될 뭐 유지형 패턴이든 뭐 지속형 패턴이든 아니면 전환형, 반전형 패턴이든 다 봤어요. 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가 제일 기본이에요. 다 봤죠. 그럼 이제 끝내야 되는데 하나를 더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한 페이지만 더 봅시다. 요거예요. 전환 패턴이 과연 확실히 추세의 전환을 이야기하느냐, 즉 패턴이 나오면 추세의 전환이 되는 거냐, 완성이냐, 혹은 꼭 100%의 시그널이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얘기는 언제도 했었어요? 저희가 지속형 패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형 패턴 할 때 뭐라고요? 지속형 패턴의 모양이 나타난다고 해서 항상 추세 지속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그걸 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하락하는 패턴이었어요.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는 추세였었어요. 물론 60일선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약간 여기서 내려왔다 따라 올라오는 형태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요거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V자형을 해서 반등할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전고점을 못 뚫고 내려가서 계속해서 이런 대세 하락의 터널 구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환 모양이 나타났지만 전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어려운데 네, 한번 봅시다. 요거는 제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지금 이 현상이 과연 어떤 패턴인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만 가지고는 차트 패턴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61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어마어마하게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급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바닥을 만듭니다. 이거 거의 바닥이에요. 거의 바닥이에요. 예, 여기 보는 기간 안에 거의 바닥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첫 번째 급락을 하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다 무슨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엔벨롭 같은 걸 썼으면 아마 이게 그 밴드를 뚫었을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하게 제가 여기다 그걸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표시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표시를 안 했어요. 그죠? 어떻게 됐죠? 네,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 한 번에 반등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V자형 급등을 나타내나라고 했더니 가다가 중간쯤에 예, 올라간 요거 로그로 돼 있어서 제 거는 요거 보시게 되면 한 60-70% 정도 상승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간 요 깊이에 그랬다가 다시 꺾이죠. 쭉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쌍바닥입니다. 그죠? 쌍바닥 치고는 조금 불길한 쌍바닥이긴 해요. 왜요? 네, 저점 자체가 내려가고 있어서요. 네, 조금 그렇긴 했어요. 하지만 쌍바닥을 이루고 이런 경우에 저점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시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제법 많으니까요. 그죠? 그랬는데 다시 어떻게 됐냐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로 하면서 다시 저항을 만났는데 자, 요거 한 번만 잘 보세요. 60일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그죠? 첫 번째 반등하기로는 61선 한 번에 21선과 61선 한 번에 뚫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담이 된 건 사실이에요. 61선 여기 있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쌍바닥을 이루었을 때는 61선이 근접해 있잖아요. 그죠? 물론 21선 요 아래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 5일선과 61선이 거의 근처에 있고 한번 살짝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뚫어주나 쌍바닥으로 역시 바닥을 다지고 얘를 뚫어주나라고 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61선이 오히려 저항선으로 작동하면서 다시 맞고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대신에 이번에 바닥을 형성할 때는 저점이 지난 저점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나라고 하면서 여기 모이잖아요. 네, 세 개의 이평선이 다 모였어요. 네, 모였죠. 이걸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평선 수렴했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평선 수렴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21선을 뚫고 61선도 뚫고 요 빨간 양봉에서 뚫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면서 다시 돌아가죠. 네, 쓰리바닥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죠. 안 되네. 안 될 수 있죠. 쓰리바닥.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형태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삼각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세로 삼각형을 이루었으니 하락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 여기서 네 번째 바닥을 치고 단기적인 상승을 합니다. 예, 돌파해요. 예, 돌파해요. 예, 전체적으로 다 돌파했습니다. 이평선이요.
다 돌파했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좋겠으나 다시 어디 맞고 떨어지냐면 거의 여기에 근접한, 그죠? 전고점에 근접한 요 점을 맞고 저항을 맞아서 또 떨어지게 되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요. 얘는 횡보합니다. 결국 이렇게. 요 뒤를 안 보여드렸는데 더 올라가지 못해요. 더 큰 반등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호가 몇 개나 나왔죠? V반등, V반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쌍바닥 있죠? 목선을 거의 갔는데 돌파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더블 바텀이라고 부르는 이중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중바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환되려면 여기를 돌파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진짜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돌파한 다음에 알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3바닥 혹은 3중 바닥을 만들고 역시 뚫지 못한 상태로 목선이 이렇게 늘어지는 형태로 여기를 저항선을 맞고 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등합니다. 언제 돌파할지 몰라요. 언제 돌파할지 몰라요. 여러 신호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이평선이 수렴했다. 근데 돌파 안 했어요. 그죠? 물론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여기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돌파를 했어요. 아, 했으니까 돌파를 했구나 라고 아는 거지 몰라요. 그 다음에 돌파를 해서 순조롭게 가나 보다. 정고점 뚫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고점과 유사하게 물론 이 뒤에 여기에도 무슨 신호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맞고 다시 힘을 못 쓰고 다시 떨어져서 횡보하는 형태가 된다. 예측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신호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걸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을까? 어느 시점에요? 이 시점에 그리고 이 시점에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가지고요? 이 패턴만 가지고는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써보시고 어떤 확률을 높여가거나 아니면 신뢰도를 높여가는 형태로 여러 가지 국면들의 자료들을 좀 보시고 테마도 좀 보시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도 꼭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조금 더 신뢰도 있고 이런 패턴을 만들었을 때도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신호들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번 챕터가 저희한테는 마지막이 될 겁니다. 패턴에서 마지막 챕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거의 열 몇 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개의 패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패턴이 과연 어떤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이런 설명들은 잘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저도 데이터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고 역시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